자, 이제 두 번째 빅텐트의 단계,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또는 유세 현장의 동행 뭐 등등이 될 겁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는 SNS 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전해오고 있었죠. 어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생각이 달라서 제가 제 할 일을 아예 안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 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성치훈 부대변인. 지금 저희 취재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모레 화요일 날 부산에서 지원 유세,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대구 서문시장, 그리고 충북과 강원도로 가는 이런 이 동해를 동쪽을 흐르는 그런 선거 유세를 나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연단, 한 무대에 서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결심이 있지 않는 한 두 분이 같이 유세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 유세의 효과가 절감이 되겠죠.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상징하는 건 보수 진영 안에서 탄핵에 좀 찬성하고 비상계엄의 잘못된을 꾸짖었던 분들이 지지하는 주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그 마음이 쏠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이 민주당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출당과 제명 조치는 한동훈 전 대표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 단순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라지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뻔뻔하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 본인의 그냥 정당하게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예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됐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대통령,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차원에서 출당과 제명 조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는 것 역시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보수 지지층 안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의 마음을 오롯이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제한적인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최선 평론가. 네. 사실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안 돕고 가만히 있다가는 본인 나중에 다시 당대표에 출마를 하든 나중에 또 정치적 대선에 또 나오든 간에 이번 일이 또 배신자 프레임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왜 그렇다면 첫 번째 지역으로 PK를 선택했을까?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지금 TK는 이재명 27, 김문수 52, 이준석 9입니다. 52% 과반을 넘긴 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보다는 지지율이 높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자, 부울경은 더합니다. PK 지역은 이재명 36, 김문수 37로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그 수치냐면, 지난번 대선을 보니까 이렇더군요. 지난번이 아니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기에 전국에서 표 차이가 108만 표 차이로 크게 이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울경에서 박근혜 당시 이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111만 표를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울경에서 난 표차로 당선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증명하는 거는 지금 이 박빙의 상황에서 PK가 승부처다. 이걸 딱 증명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긴 만큼의 숫자가 결국 대선의 승리 판도로 가늠했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본인의 존재감을 증명할 경우에는 이 승부처에서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지도력을 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지난해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 기억할 겁니다. 그 조국혁신당이 담양에서 이기고 했는데 그때 한동훈 후보가 대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 승리의 기억도 소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일종의 그 북상 전략을 꾀하기도 하지만 PK에서 본인의 영향력도 입증할 겸 그다음에 거기서 좋았던 금정구청장 승리의 기억, 그때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압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동선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전략적으로 녹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PK부터 시작하는 본인의 상징 자본을 북상하면서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동선 전략이 담겨 있지 않는가. 결국은 김문수 후보도 돕고 본인의 차기의 정치적 행보도 높이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동선 행보가 되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나중에 대선에서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보셔야겠죠. 자, 또 다른 보수 빅텐트의 2단계. 자,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에이, 나 이제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어 라고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홍준표 영입이 있는데 과연 홍준표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서울로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데 자, 홍준표 전 시장 나 정치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내가 갔다 올게. 깜짝 놀랄 인사들도 들어오실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김대식 또 유상범 의원이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날아가서 김문수 후보의 자필 손편지를 전달한답니다. 손을 좀 잡아달라, 직접 모시고 싶다 이런 내용의 손편지라고 해요.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자, 홍준표 전 시장 아까 조금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만 깜짝 놀랄 인사를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홍준표 대구시장의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 이건 난 당선되고 할 일이지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보셨어요. 홍준표 전 시장 진짜 민주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본인 스스로가 정계에 은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하와이 가셔서는 나는 지금 그 은퇴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정치를 떠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떠난 것이다. 뭐 그런 톤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는 어떤 정치적 행보, 어떤 역량, 뭐 역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지금 민주당하고 어떤 사전의 교감을 통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로 가 계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힘에게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비민주성이라든지 또 더 이상 홍준표 후보를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하와이에 가서도 계속해서 뭐 이제는 뭐 당분간은 그 어떤 SNS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이제까지 쏟아내었던 많은 말씀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말씀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할 일은 특사를 하와이에 보내고 친서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왜 국민의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 개선해 나갈 것인가? 국민의힘의 쇄신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먼저 제안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야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다시 한번 고민의 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뭐 전혀 그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비판을 했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홍준표 전 시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군계 일학이다, 솔직하다, 기발하다, 까마득한 대선배님이다, 보수의 영웅이다 이런 칭송이 나오고 있고 보통 영화에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는데 마음 같아선 내가 가고 싶다. 당대표격인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이렇게 홍준표 전 시장을 모셔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24시간 일정으로 출장길에 오른 두 의원이 홍준표 전 시장의 확답을 얻어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돕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선 4강에서 아쉽게 떨어졌던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2강에 진출하신 두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홍준표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다. 지금은 대장선을 따를 때입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안철수 의원의 뭐 재발견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일부 이야기도 있던데 안철수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데 과거의 선거에서 참 오래됐죠.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14년 전인데 박원순과의 단일화 양보했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했던 저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2021년 오세훈 단일화, 오세훈 시장 당선. 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 당선. 뭐 이런 성공과 실패의 역사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대장선에 비유하면서 돕겠다. 다른 한덕수 전 총리랑 한동훈 전 대표와는 좀 행보가 차별화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지난 15년간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 단일화의 아이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일화의 대상이었죠. 사실 한 번도 이 주체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 파괴력은 2011년에 비해서 2025년에 이른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말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시대 전환과 관련한 모토를 하고 그래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당의 절박함이 있잖아요. 이번 대선 정말 져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오랜 정치 과정에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안철수 의원의 이 헌신, 우리 당이 계속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여전히 젊은 편입니다. 그리고 당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도 얻고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한 포석 이렇게 해석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이런 거?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또 그 불출마하고 예. 또 시장을 지켰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라는 또 벽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이쯤에서 정리하고요.